안녕하십니까, 백설기입니다. 네,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제가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고요. 오늘은 경금일간을 할 차례입니다. 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요. 예,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겠어요. 경금일간 분들, 신축년, 경인월, 신묘월, 그리고 저 기축월은 잠깐 그 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신축년이라고 하는 게 겁재죠. 예, 겁재고 먼저 이렇게 됐을 때 천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세운이 들어올 때는 항상 천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생극재와. 그래서 극을 하는 게 뭡니까? 금극목이죠. 그거는 재성이니까 내 돈, 내 알짜배기 돈. 그러면서 겁재가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경금의 입장에서는 뺏긴다,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 다툰다, 그런 게 되겠죠. 쟁재라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바로 받는 게, 그걸 받는 게 을목. 을목이 있다면, 내 사주에 을경합이라는 걸 하고 있다면 특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쟁재, 돈 놓고 다툴 일, 뺏길 일, 싸울 일.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겁재가 왔을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을목뿐만이 아니고 내 자리, 관살, 관성, 애정 문제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자격,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을 달고 왔죠. 그러면은 인성의 문제, 자격의 문제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겁을 미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고요. 저도 누차 얘기를 하지만 겁재는 이제 관으로 잡는 거죠. 이거는 뭐가 합니까? 병정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병화가 편관이고 정화가 이제 정관인데 병신합, 그거는 좀 더 손쉽게 가는 거고, 정화로 하급금을 한다, 정화로 잡는다,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보자면 지나치고 어떻게 보자면 빠르기는 한데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각자 사주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정화는 잊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지를 보자면 축토정인이죠. 경금일간 분들을 저는 올해 상당히 좋다고 봐요. 신강이라면 특히. 또 특히 신강이라면 좋은데 신약분들도 괜찮습니다. 내가 신약이라는 걸 인정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예, 제가 또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축토, 정인, 토생금,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임겁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축중 개신기고, 이거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방송을 할 때 웬만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사주 공부를 저만 몇 년을 한 건데 어떤 분들은 뭐 당장 이거를 보고 또 이 바쁘고 이 힘든 세상에 사주 공부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웬만하면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아이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런 힘이 있는 겁재, 그리고 인성을 깔고 왔으니까 그럴 만한,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겁재가 왔다는 거죠. 힘이 좋은. 그래서 근거로까지 이렇게 달고 왔기 때문에 그 시너지는 대단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천간으로 임계수가 있는 분들, 또 간목이 있다던가 병화가 있다던가, 그러면은 식신생재. 그러면 거기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사이드로 일을 해서 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운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간목이 편제죠. 문제가 되는 거, 간목이 있는데 내가 관살이 없다.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화가 없다는 거는 간목이 재성이니까 돈이 넘친다, 이게 정말 돈이 많다 이래서 넘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은 욕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꿈이 크다는 거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재성이 없는 분들, 재성이 없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사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재성이 없어도 뭐 문서를 잡아서 재성운이 들어올 때 그게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던가 뭐 사면 뭐 집값이 오른다던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좀 힘들겠죠. 예. 그러면은 재성이 없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 뭐를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겁제 눈에는 그다지 끌리는 게 없습니다. 네. 매력이 없는 거죠. 겁제는 뭔가 가져갈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을 게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한 직장에서의 자리 다툼, 여자라면 남편, 애인 이런 데서의 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너무 없는 거를 티내지 말고 티내고 살지는 말자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만약에 겁재가 금생숙까지 해준다고 한다면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리고 내 돈을 벌어줄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을 벌어서 너무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금들도 있습니다. 물론 화가 있다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일 테지만 또 화가 또 무조건 있다고 해서 또 안 싸운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저도 제가 이제 관사를 쓰지만 이렇게 겁재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다툴 일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크게 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화가 있건 없건 내 사주가 아무리 좋건 나쁘건 지금 세상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그것도 사주도 이게 사주 방송이니까 사주도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예.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올해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예. 그런 것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제가 경금은 매우 좋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도 경금 입장에서는 키워야 된다. 그래야 뭐 이렇게 내가 식상을 쓰는 거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뭐 대도하는 일에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무죄분들은 특히나 그런 거를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과연 그만한 힘이 있나 없나. 네. 신축년에 겁재가 출현했다. 정인을 깔고 그 안에 상관이라는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겁재가 상관을 생하는 건 강하게 금생수를 해서 돈을 벌게 된다. 그러고 나서 겁재는 분명히 나눔을 요구를 한다. 겁재는 그냥 온 게 아니다. 분배라는 과정이 있게 마련인데 이때 관살이 있고 없고 끌려다니고 끌고 오고 그런 거를 화가 결정한다. 그래서 없다면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 뭐 문서나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확인 같은 거 잘 하시고요. 예, 너무 무리수를 내는 거는 안 좋겠다. 그렇게 보고 또 뭐가 있냐? 무죄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욕심이 너무 커져서 무죄라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죄분들도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 뭐 안 될 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많고 그런 욕심이 커질 때 돈은 보였으니까 욕심이 커질 때 겁재와의 협력이 깨질 수 있다. 그러면은 당장 뭐 100만 원에 만족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테죠. 겁재가 1000만 원을 벌어줄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신강한 경금들은 잘못하면 쓰는 돈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버는 돈보다. 신강들이 단점이자 그게 장점입니다. 특히 비겁다자인 분들 씀씀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신강분들은 이럴 때 되면은 전투력이 강해지죠. 막 잠도 안 자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제가 제 경우에 갖다 대더라도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되면 정말 이렇게 딱
스톱이 되거든요. 그래서 벌 때 벌어야 되는 거죠. 올해 같은 때 신강분들은 아주 전투적으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남들 눈에 너무 티나게 이렇게 하는 건 과히 좋지 않고요. 예. 내 노력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속도만 조절하신다면 이득을 얻는 분들이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예, 많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봤을 때 겁재가 상관을 생한다라고 하는 거. 신약분들은 뭐 임기수가 올라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질 테고요. 네. 그러면서 지나친 거는 지나치게 식상이 커질 때 이것도 상관이 겁재가 특히 상관을 생한다고 하는 거는 신약이건 신강이건 이걸 떠나서 내가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 이런 마음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한다면은 뭐 대박이겠죠. 근데 만약 실패를 한다면은 나중에 정인한테 두들겨 맞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돈은 아니지만 올해 내가 만약에 큰 돈을 못 번다면 뭐 이민, 계묘, 아까 말한 무죄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민년, 계묘년 앞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돈을 이렇게 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문서를 사놓는 운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안 팔리는 집이 있다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운도 된다. 정인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죠. 경금은 좋다가 됩니다. 네. 이제 기축월을 잠깐 보실까요? 기축월이 되면 1월이죠. 그러면 기토는 정인이고 축토도 정인이고 딱 봐도 토생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처, 사람이 생긴다. 귀인의 작용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격증, 학업, 그리고 그런 게 좀 올라가는 거. 매매운이나 뭐 그런 것도 상승되겠고. 그런 행운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이걸 또 신축년과 연관해서 보자면 해자축에 이게 식상구간이니까 좀 이렇게 숨통 트이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해오던 일 그리고 만나던 사람이 바뀐다. 바뀌는 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수준이 높아진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이제 다만 내가 이제 인성이 지나친데 이렇게 인성이 또 오면은 오히려 위축되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안 나가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은둔해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좋지 않고요. 축중 개신기 상관을 써서 여자분들도 이때는 좀 더 예쁘게 겨울이지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공통적으로 좀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꾸미고 피하라고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태해지지 마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내 자신을 빛날 수 있게 하는 거를 찾으십시오. 네. 그러면서 경인월, 신묘월 다 이제 그런 운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겁재들과 비견들과 내 사주에 따라서 만나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경인월 비견 편제죠. 이때 천간의 경신금 인목 편제의 인축합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비겁들과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 자리를 부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고 뭐 학생이다 이럴 때는 공부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직 어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직장인도 돼요.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니까 사업을 안 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놀러 가서 괜찮은 이성을 만나. 근데 그게 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거죠. 이게 좀 붕붕 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자 돈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자면 어떤 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근데 아직까지는 손에 쥐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목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작업할 일, 돈 버는 사업을 논의할 일, 관살이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 모습이 보이는 거죠. 신묘월이 되면 이렇게 비겁들이 들어올 때 새로운 곳으로 이직, 전직, 이제 그런 게 외부 작용에 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신묘월은 겁재 정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일단은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크게 놓고 보자면은 경인월도 그렇고 신묘월도 그렇고 매매운, 문서운은 있겠다. 묘중, 갑을목, 금극목. 상황이 쟁쟁이는 한데 내 사주에 누차 말씀드린 관살이 있다면 이득이 있겠죠. 근데 굳이 나누자면 손쉬운 건 병화가 해결을 할 테고요. 만약 급박한 상황이다 이러면 정화가 해결을 하는 거고. 어떤 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때는 좀 많은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을목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런 흐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월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답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다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인계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계수가 올라올 때는 그런 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식상을 써서 일을 하시고 상황을 더 이렇게 전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러다가 가불목이 들어올 때는 이제 쟁제가 돼서 뭐 돈계산을 하고 그리고 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추진을 하고 재송을 받으니까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네. 이제 일주별로 제가 또 이렇게 볼 텐데 경술일주분들이 기축월, 축술형이죠. 신축년도 마찬가지고 축술형이죠. 네. 그럼 형살 이게 운에 또 이렇게 충이 들어온다, 형이 들어온다 이럴 때, 이 병화, 정화가 경금한테는 여자분들한테 남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내 명예가 떨어질 일이 있다, 남편이 실직을 할 수가 있다, 남편이 아플 수가 있다, 혹은 내가 수술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건데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계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보는데 계고가 되는 거는 사실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예. 이거는 사주를 이렇게 한 글자만 놓고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 경술일주, 술월 경금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건강운이나. 그래서 만약에 쟁제라면 병정화가 있다면 해결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임계수를 올려놨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식상을 쓰시다가 움직이시다가 다치는 거 조금 조심하시고 그래도 경술분들이 만약에 신약이라면 기축월, 경인월, 신묘월 이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경인일주분들 기축, 경인, 신묘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문서로 인해서 돈을 벌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골치 아팠던 일 등이 해결되시는 분들도 괜찮겠다. 관살이 있으면 더 좋겠다. 취업운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난합니다. 경진일주분들 진월 경금도 해당되는 거죠. 제가 지난달 경금일간 월운 할 때 제가 댓글을 안 보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봐요. 보는데 악플은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 왜 눈에 띄는 건지 악플은 꼭 있습니다. 하나씩. 근데 경진일주 분들이 악플을 달았다는 게 아니고요. 유난히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한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건 좀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진중의 을개무죠. 기축월에 이직, 전업, 창업 이런 마음 충동이 생깁니다. 10월 11일부터 서서히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경쟁심, 투쟁심, 자리를 놓고 다툴 일, 이런 트러블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경인월에 편제의 신묘월 정제까지 내가 을목을 넣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 여기서 신강인 분들은 돈을 놓고 다툴 일, 그런 게 이제 좀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그리고 재성이 올라온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돈 거래나 투자 등 그런 거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무관이라면 내가 무리하게 안 움직이는 게 나중에 보탬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제가 지금 이걸 미리 보고 있는 거니까요. 경신금 지나서 임계에 들어가고 또 갑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총체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보세요. 내가 관살이 있고 없고 재성이 있고 없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꼭 사업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건 만만치는 않겠다. 하지만 신중하다면 큰 탈은 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경진일주 그리고 진월경금분들, 임계수 있는 분들은 많이 움직이실 일이 있겠다. 그러면서 몸은 바쁠 수 있으나 인정받을 일도 있겠다. 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경신일주분들, 이분들은 올해 좋죠. 신금이나 뭐 유금을 6월경금 뭐 이런 분들 괜찮은 거죠. 간여지동, 신강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이분들은 뭐 기축월, 경인, 신묘 이때 사람들 만나서 돈 벌 계획 세우고 문서 팔고 뭐 새로 창업을 시작할 그런 계획을 세운다던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제 뭐 16월에 이제 묘신 귀문이 걸릴 텐데 이것도 뭐 그냥 가볍게 패스하지 않을까 봅니다. 신강분들은 그렇게 뭐 이제 귀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그 두 글자를 다 갖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한 글자만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경신분들이야 그 정도쯤이야 뭐 그냥 뭐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많이 이렇게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경호일주분들, 경호일주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올해 기문원진이죠. 이거는 내가 좀 집중적으로 머리를 썼고 신경을 쓰겠지만 결국은 해결을 해낸다. 그런 게 됩니다. 만약에 직업적으로 본다면 해결사처럼 이쪽과 이쪽에 뭐 그런 걸 조율을 해서 뭐 타결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직업도 되는 거죠. 그럴 때 좀 돈 많은 뭐 고객이 뭐 생긴다던가 그럴 수 있는 분들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일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 예, 그리고 내 고집이 세진다, 내 주장이 커진다, 그런 건데 경울주 분들이야 만약에 이게 이제 관살일지니까 천간에 병조가 있는 분들은 뭐 크게 뭐 생긴다, 뭐가 안 좋다 이런다기보다는 모든 게 내 욕심과 너무 이렇게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거. 그리고 나부터도 너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런 자존심 이런 게 스크래치가 가면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예, 건강관리 조금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경금일간 분들 제가 여기까지 끝냈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주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설령 저한테 한 달 내내 경금만 하세요 이래도 부족합니다. 그거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략 집중적으로 뭐가 조심해야 되나 이 정도 선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악플에 되게 그 상처는 안 받아요. 근데 욕을 합니다. 욕을 좀 심하게 해요. 제가 말을 하면. 근데 경금일간 그 댓글에 그 뭐야 제가 쩝쩝 이거는 제가 몸이 아플 때 이분 타는데
되게 갈증이 나고 몸이 괴로웠어요. 이러면은 그런 소리가 나나 봅니다. 그거는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 말에 제가 순간적으로 욕을 했어요. 이런 땡땡땡 이렇게 내가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상황이 아닌데 댓글로 이렇게 욕을 써놓고 그렇게 대도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예. 속으로 항상 그럽니다. 너는 나를 만나면 정말 숨도 못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결정 내린 게 저는 이렇게 대놓고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 써놓고 제가 또 신경 쓰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고 풀기로 했습니다. 신뢰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신과 내가 쌓는 게 아니야. 예. 왜 신뢰를 나한테 찾습니까? 응? 신뢰를 겨우 이렇게 유튜브에서 짧게 방송하는 사람한테 신뢰를 찾을 정도가 되면 그 인생은 고달픈 거야. 그쵸? 그러니까 댓글을 써도 아예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씁니까? 요거도 먹으면서. 예,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경금일간 분들 끝내기로 하고요. 크리스마스에 첫눈이 온다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